카리브해의 따뜻한 품 안에서 대서양의 수평선이 에메랄드빛 해안과 만나는 곳에 화산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풍의 꾸준한 순결로 빚어진 땅입니다. 이곳은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터전입니다. 열대우림으로 뒤덮인 산들이 하얀 모래 해안으로 곤두박질 치듯 이어지고 공기마저도 부드럽고 말없는 리듬에 맞춰 흐르는 듯합니다. 이곳은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자 깊고도 복합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이곳은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섬을 둘러싼 바다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섬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보입니다. 카리브해의 중심축이면서도 동시에 북아메리카 대륙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빛은 독특한 열대의 투명함을 지니고 있어 식민지 시대 도시들의 파스텔빛 색채와 외르게 믿기 힘들 만큼 짙은 초록빛을 눈부신 강렬함으로 비춥니다. 하지만 햇살 가득한 해변 너머를 달아보면 하나의 사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풍부하고 겹겹이 쌓인 역사로 엮어진 사회를 그 문화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해왔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이노족과 아프리카 및 스페인 유산의 실타래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잠깐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고 오래 지속되는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푸에르토리코의 정신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하루는 대게 커피 향으로 시작됩니다. 그저 아무 커피가 아니라 진하고 깊고 달콤한 카페 콘 레체입니다. 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식 같은 존재죠. 도시에서는 분주한 움직임 속에 아침이 시작됩니다. 차량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자동차와 버스의 익숙한 합창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네 골목에서는 또 다른 믿음이 흐릅니다. 동네 빵집인 파나데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사람들은 갓 구운 따뜻한 빵과 캐시토스 같은 달콤한 페이스트리 그리고 하루의 첫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 같은 공간입니다. 소식이 오가고 지역 정치 이야기와 어젯밤 야구 경기 결과 연로한 이웃에 대한 걱정까지 카운터 너머에서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곳의 삶은 서로 가까이 맞닿아 살아갑니다. 이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연장선 같은 존재입니다. 문은 자주 열려 있고 개인의 집과 거리 사이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평범한 거리조차 삶의 모자이크 같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을 정성껏 가꾼 집 옆에는 세월과 열대의 습기가 남긴 아름다운 흔적을 품은 집이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과 열대의 습기 말입니다. 언제나 눈에 띄는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발코니에 걸려있고 앞마당에는 작은 성인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놀고 동네 사람들 모두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함께하는 식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푸에르토리코 사회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이며 공유된 역사와 서로에 대한 도움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따뜻한 정으로 엮여 있습니다. 분주한 수도 산호 안에서도 고층 빌딩과 빠른 도시의 흐름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이웃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조용한 마을들에서는 산속이나 해안가에 자리한 곳일수록 그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시간보다 태양의 흐름에 더 맞춰 살아갑니다. 바다와 하루의 소박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가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푸에르토리코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곳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며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정체성과 지지의 기반이기도 하죠.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한 집에서 살거나 같은 거리에 사는 일도 흔합니다. 일요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함께 모이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보통은 조부모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풍경은 무척 생생합니다. 구운 돼지고기 향이 공기 가득 퍼지고 삼촌들은 현관에서 열정적으로 도미노 게임을 벌입니다. 현관에서 말이죠. 해가 테이블 위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리고
이모들과 사촌들은 거실에서 안부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부엘라, 즉 할머니는 부엌을 지키고 계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집안의 중심입니다. 이날은 시끌벅적하면서도 즐겁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합니다. 이처럼 깊게 자리 잡은 가족의 중요성은 서로 의지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없는 공감 속에서 말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타이노와 스페인, 아프리카 뿌리가 어우러진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입니다. 이 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 쉬며 일상의 모든 부분에 스며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언어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독특한 스페인어 방언으로 고유한 표현과 리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 속에도 존재합니다. 섬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살사의 비트와 히바로 민속 선율, 쿠아트로로 연주되는 음악까지 섬의 전통 현악기인 쿠아트로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성 강한 봄바와 플레나의 리듬까지 이 모든 소리가 공기 속을 채웁니다. 가족 모임과 축제, 동네 파티에서 말입니다. 특히 봄바는 드러머와 춤추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호흡 속에서 섬의 아프리카 유산과 이어지는 완벽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표현과 저항의 한 형태로서 오는 날에도 열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기쁨, 그리고 회복력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크고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보리코아라는 단어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담아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보링켄에서 유래했는데 보링켄은 섬의 원래 타이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식민 세력보다 오래된 유산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정체성은 열정과 다채로운 색채 속에서 기념됩니다. 섬 곳곳의 수많은 축제 속에서 말입니다. 화려한 폰세 카니발에 불 달린 베이간테 가면부터 각 마을에서 열리는 소성인 축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사들은 집단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자 공유된 역사를 기념하고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섬의 복잡한 정치적 지위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미국의 자치령으로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고 의회에서도 투표권을 가진 대표를 두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부터 연방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영향이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NFL 경기를 시청하지만 주된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그들의 문화적 시간 감각은 카리브의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식 추수감사절도 기념하지만 최면조 대신 돼지고기 구이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완전히 빠져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 중 하나의 말입니다. 푸에르토리코만의 독특한 전통으로 가득한 시즌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화와 정치, 그리고 자아의식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 유산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더 크고 강력한 국가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모색하며 살아갑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제는 현대 산업과 지역 경제가 뒤섞인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지역 기반 산업이 함께 존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특히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은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대형 미국 기업들을 끌어들였죠. 이 분야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 구조는 변화해왔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고용을 제공하는 분야는 서비스업입니다. 관광과 소매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일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와 지역 식당, 정비소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자립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공식 경제도 활발하게 존재합니다. 길가에서 트럭으로 신선한 코코넛을 파는 사람, 그리고 쥐부엌에서 만든 파스텔을 명절마다 판매하는 여성들, 입소문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국립수리공들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의 경제입니다. 어떻게든 해내려는 정신, 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힘입니다. 해안 마을에서는 경제의 리듬이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업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며 신선한 해산물을 지역 시장과 식당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수입원이자 고용 창출의 원천이지만 특히 올드 산호안과 파르도, 링콘 같은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광은 서비스 중심 경제를 만들어내며 계절성과 낮은 임금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종 섬의 모습을 세련되고 단순화된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현실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이 섬은 오랫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막대한 공공부채 위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꾸준한 이주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본토로 떠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찾아서 말입니다. 이는 가족을 갈라놓는 힘든 선택이며 상실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섬의 거의 모든 가족들은 친척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같은 주에 살고 있죠. 이는 하나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섬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왕래는 흔히 과거 아에레아, 즉 하늘의 버스라 불립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음식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모든 축하의 중심이자 힘든 시기의 위로이며 일상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요리는 풍미 가득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섬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타이노 문화가 어우러진 맛있는 조화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코시나 크리오야로 불리며 강렬한 풍미와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재료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식재료는 언제나 빠지지 않습니다. 플랜테인은 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토스트넷으로 튀기거나 마두로스처럼 달콤하게 만들고 마늘과 돼지 껍질 튀김과 함께 으깨 섬의 대표 음식인 모퐁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절구가 나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는 푸에르토리코 부엌의 상징적인 소리 중 하나입니다. 쌀과 콩 요리, 즉 아로스 콘 아비추엘라는 소박하지만 진정한 푸에르토리코 식사의 기본이 되는 음식입니다. 비둘기 콩을 넣은 아로스 콘 간돌레스는 축제 음식으로 유명하며 그 깊고 짭짤한 풍미는 명절과 가족 모임을 상징합니다. 돼지고기 역시 중요한 중심 요소입니다. 특히 레초나사도는 통돼지를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껍질이 완벽하게 바삭해질 때까지 말이죠.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축제 같은 음식입니다. 가정식은 이 음식 문화의 중심입니다. 레시피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책에 적히기보다 감각과 맛으로 배워집니다. 많은 요리의 비결은 소프리토입니다. 양파를 볶아 만든 향긋한 베이스에 마늘과 고추, 허브를 더한 것입니다. 뜨거운 팬에 소프리토가 닿는 향은 수많은 보리쿠아들에게 고향의 냄새입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일종의 분업 방식으로 파스텔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기 속을 넣은 반죽을 바나나 잎으로 감싼 음식입니다. 이 전통은 음식 자체만큼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식이 중심이긴 하지만 섬의 길거리 음식 문화 역시 매우 활기찹니다.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해변과 도로변을 따라가다 보면 바삭하고 짭짤한 튀김류를 파는 가판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알카프리아와 바칼라이토스 같은 음식들입니다.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로 제격이죠. 마을의 아늑한 카페와 현지 식당에서는 매일 점심 특선을 제공합니다. 관광객용 메뉴와는 거리가 먼 진짜 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나눔의 행위이자 문화의 표현이며 고향의 맛입니다. 자연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자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며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섬은 규모에 비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자연을 지녔습니다. 섬 중심에는 중앙 산맥이 자리하고 있으며 코르디에라 센트랄이라 불리는 푸른 산줄기가 거치면서도 아름다운 내륙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엘륜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유림 체계 안에 있는 유일한 열대우림으로 엄청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무성한 숲과 쏟아지는 폭포, 그리고 독특한 토종 쿠키 개구리의 두 음절 울음소리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 소리는 사실상 푸에르토리코 밤의 비공식적인 창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남서부에 과니카 근처에는 아열대 건조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인장과 관목지대로 이루어진 전혀 다른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북쪽 아레시보 주변에는 서크얌 언덕, 즉 모고텟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이 펼쳐집니다. 마치 다른 세계 같은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해안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백 마일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바다는 언제나 곁에 존재합니다. 해변은 섬 사람들의 공원과도 같은 곳이며 주말 가족 나들이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풍경은 익숙합니다. 여러 세대가 천막 아래 함께 모이고 휴대용 그릴에 불을 피우며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가족과 자연을 함께 즐기는 하루 종일의 축제입니다. 서해안 링콘의 세계적인 서핑 파도부터 서쪽 해안의 거친 물결까지 동쪽 파하르도의 잔잔하고 보호된 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 바다의 관계는 깊고도 개인적입니다. 근처의 비에케스와 쿨레브라 섬은 더욱 순수한 해안 낙원으로의 탈출을 선사합니다. 마치 손대지 않은 천국처럼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물 발광만과 카리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 중 일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열대 환경은 야외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기후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삶을 즐기도록 이끕니다. 발코니와 현관은 거실의 연장선처럼 사용되며 사람들이 어울리고 저녁바람을 즐기는 공간이 됩니다. 이처럼 땅과 깊이 연결된 삶은 자연의 힘에 대한 깊은 존중도 함께 가져옵니다. 카리브해에서 산다는 것은 허리케인의 현실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섬의 풍경과 사람들의 간이남을 형성해 왔습니다. 현대 푸에르토리코의 삶은 편리함과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21세기의 인프라가 존재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주 한계에 부딪히는 시스템도 함께합니다. 이 섬은 매우 발전해 있으며 현대적인 고속도로만이 주요 도시와 마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차량 소유는 사치가 아니라 생필품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의존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며 특히 산호한 대도시권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도로는 좁고 굽이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악지대 내륙에서는 지도상으로는 짧은 거리라도 실제로는 길고 조심스러운 운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중교통이 제한적입니다. 산호 안에는 버스 시스템과 단일 도시 철도 노선이 존재하지만 프렌 우르바노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푸블리코가 주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밴이나 대형 차량으로 반고정 노선을 운행합니다. 보다 유연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존재이자 섬 교통 문화의 핵심적인 일부입니다. 지역 사람들의 생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성과 임시방편이 뒤섞인 모습은 일상을 특진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속 인터넷이 갖춰진 현대식 아파트에 살면서도 동시에 섬의 취약한 전력망 때문에 발생하는 잦은 정전을 겪는 일이 가능합니다. 전력 인프라의 상당수는 수십 년 전에 구축된 것이며 지금은 현대 사회의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의 위협 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독특한 회복력과 생활력을 길러냈습니다. 이른바 레수엘베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환경에 익숙하며 해결책을 찾아내고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가족과 이웃에게 의지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균형입니다. 현대 세계의 편리함과 섬 생활이 안겨주는 지속적인 어려움 사이에서의 균형 말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젊은 세대에게 삶은 하나의 항해와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강한 기회의 유혹 사이에서 말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폭넓게 갖춰져 있으며 공립과 사립학교 네트워크 그리고 우수한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푸에르토리코 대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문화와 정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심지이며 섬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열정적으로 논의되고 또 그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젊고 교육받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오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전문 분야에서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을 미국 본토로 향하게 만듭니다. 고향에서는 찾기 힘든 커리어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섬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회들이죠. 이러한 인재 유출은 섬의 미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조용히 이어지는 재능과 에너지의 이탈입니다. 이 시기는 현대판 성인식과도 같습니다. 대학이나 첫 직장을 위해 섬을 떠나는 일은 흔하지만 고향과의 연결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속의 젊은 세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이자 기업가 그리고 활동가들입니다. 새로운 공간과 사업, 사회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은 복합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섬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낮과 밤의 리듬은 대조의 연속입니다. 낮은 일과 활동,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태양은 강렬하고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시는 상업과 교통의 소리로 가득하고 해안마을은 어부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의 움직임으로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저녁바람으로 바뀝니다. 포키 개구리들이 밤에 합창을 시작하고 삶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과의 하루가 끝나고 사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로 돌아오고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띱니다. 이웃들은 현관에 모여 앉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놀며 공기는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저녁은 서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를 지탱하는 큰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메바에 모여 야구 경기를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친초레오 전통을 즐깁니다. 작고 소박한 길가의 바와 식당들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일종의 드라이브 여행입니다.
음식과 술을 맛보고 음악을 즐기면서 말이죠. 이곳은 조용하고 고립된 저녁 문화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경험의 문화입니다. 하루의 끝은 서로 모이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공동체의 숨결입니다. 이 카리브해의 낙원 같은 삶도 깊고도 지속적인 도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위협하는 힘들과 아슬아슬한 빈형 속에 존재합니다. 경지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로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생활비는 높고 이는 섬이 수입품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그 중에서도 전력망은 악명 높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정전은 일상에서 흔하고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허리케인 시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폭풍은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이며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의 참혹한 피해가 그 예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섬을 한계까지 시험하며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의 약점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깊은 회복력에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내면의 강인한 말입니다. 또한 섬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복잡하고 계속되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한 주가 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자치령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독립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공공생활 전반에 흐르는 끊임없는 화두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좌절감과 현실감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확실성, 강력한 북풍의 위협 속에서도 남아있을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 섬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그 답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의 유대를 위해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대신할 수 없는 소속감을 위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위해 남아있습니다. 음악과 맛,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한 삶의 방식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자체와의 깊은 연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빛, 공기까지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거주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조상과의 연결입니다. 깊은 뿌리 같은 존재죠. 점점 더 획일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푸에르토리코는 강렬하면서도 뚜렷한 장소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이라는 감각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영혼 깊숙이 엮여있는 연결이며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유산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 말입니다. 보리쿠아라는 것은 곧 간인함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것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열정과 감사 속에서 삶을 축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 섬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푸에르토리코 삶의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반을 이룹니다. 그것이 삶의 토대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끊임없는 조율 속에 존재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카리브의 영혼과 미국적 현실 사이에서,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거대한 도전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곳은 바다의 리듬과 가족의 간인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조용한 정신으로 정의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삶은 편안함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깊이로 측정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 속에서
익숙한 노래의 리듬 속에서 그리고 언제나 고향이 되어줄 이 땅에 소박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푸에르토리코 삶의 리듬입니다. 회복력과 사랑의 이야기이며 미주트 너머의 진짜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